네, 반갑습니다. 12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자, 오늘 테마주 진단 첫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이제 급등 이후에 급락세를 보였던 종목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궁금하신 종목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이제 대장주 역할을 했었던 명신산업, 이 명신산업이 이제 급락세를 좀 보였죠. 그리고 현대바이오, 연속적으로 급락세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라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궁금증 좀 풀어드릴 거고요. 동신건설도 상한가 시작했다가 하한가로 마감을 했는데 이것이 또 어떻게 전환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상한가를 간 종목도 있습니다. 화신전공, 알체라, SV인베스트먼트 이 종목들인데요. 이 종목들은 왜 상한가를 갖고 또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죠. 자, 우선은 명신산업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관련한 부분이죠. 네, 신규 상장 이후에 주가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상승하던 흐름들을 좀 보였었는데 이게 이제 애플에서 자율주행 기술을 이용한 애플카를 생산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테슬라 쪽에서는 경쟁 상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2024년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경쟁 상대가 나타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담 좀 스러운 그런 내용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애플이 만든다라고 하니까 여기서 또 이제 부담감을 느꼈겠죠. 테슬라는 6.5% 하락세를 보이게 되면서 관련 종목으로 해서 상승했었던 이 명신산업이 주가를 하락하는 모습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단순하게 뭐 그런 재료 때문에 내렸다라고 보기보다는요, 신규 상장 이후에 너무 올라갔다는 것도 좀 부담이 됐을 거예요. 이제 뭐 공모가 대비해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던 부분이 좀 있었고요. 또 신규 상장을 한 이후에는 아시죠? 이제 물량들이 빠져나가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이 물량이 빠져나가는 동안에 누가 이것을 사들였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빠져나갔다면 사들인 사람은 개인밖에 없겠죠. 어느 수준까지 올라간 시점이 됐었다라면 그 상승 시점에서는 더 이상 이제 매수하려는 부분들이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매수를 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 타이밍에서 이제 주가가 하락세를 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투자 경고까지 먹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 심리가 많이 위축되지 않았을까 생각되고, 이 투자 심리가 위축된 상태에서 뭐 애플카라는 하나의 또 악재가 터져 나오고 또 테슬라의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에 주가 변동이 좀 있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자, 일단은 5일선을 이탈한 모습이에요. 근데 속단하기 좀 어렵겠죠. 일단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 지켜줬거든요. 갭 상승을 하게 되면 이 갭이라는 부분들이 지지선 역할을 톡톡히 해내게 되는데, 보통은 이렇게 갭이 나온 상태가 지지가 된다면 주가가 다시 반등하는 경우도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뭐 10% 하락을 하긴 했고 또 5일선 아래쪽으로 떨어지긴 했습니다. 그러면 보통은 이런 때에서는 단기적 조정을 예상해보는 부분이 맞습니다만은 현재 시점에서는 뭐 거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니고요. 또 볼만한 부분들도 있잖아요. 지지선에 대한 부분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장이 마감된 시점에서 뭐 이렇다 저렇다 대응점을 찾기보다는 대응에 대한 어떤 그 상황들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가가 유지를 시켜준다라면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유지라는 것은 이제 직전 저점 여기 4만원 정도가 이제 지지선 역할을 할 텐데 여기보다 조금 더 내려가도 상관없겠죠. 그래서 한 38,000원 정도까지 지지선 역할을 좀 해주면 종목을 조금 더 지켜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대신에 이제 이 부분대가 이탈이 된다라고 한다라면 주가는 단기 조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지지선대가 나와 있는 자리가 2만원대인데 여기까지는 또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제법 많이 하락할 수도 있는 단기 조정의 포인트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38,000원대에 대한 지지선은 꼭 지켜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지면서 음봉의 크기를 키워준다거나 아니면 그런 상황 속에서 거래가 더 늘어난다거나 그렇게 되면 단기 조정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4만원이지만 38,000원이 이탈하게 된다면 매도 포인트를 보시는 게 맞겠고요. 그 위쪽에서 움직이게 된다면 추가 상승, 다시 재차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들을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 변동이 크기 때문에 뭐 대응하시기 좀 어려우실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이기도 하고 단기에 또 많이 올랐다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의 매수 접근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지 않았었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고점에서 물리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지선 꼭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저점에서부터 사가지고 수익이 좀 나오신 분들은 38,000원대까지 여유있게 좀 지켜보시면서 지지선이 이탈하는 시점에서 단기 매도 관점으로 대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여전히 위험하겠죠. 그래서 매수 전략은 따로 드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자, 현대바이오 볼게요. 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지금 투자 경고 딱지가 붙어있는 상태에서 주가가 내려갔는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22,000원대 수준에서의 그 지지선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건 좀 다행이라 생각해요. 왜냐면은 이게 투자 경고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22,000원 그 수준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이제 주가를 만들어주게 되면 투자 경고가 풀리고 다시 상승할 수 있는 포인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거래량도 많이 나오지 않았고요. 또 2만원대에서 지지선도 나오는 모습이죠. 그렇다면 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2만원대 수준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 즉 추가적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음봉의 크기가 더 커진다거나 아니면은 뭐 매도가 더 강하게 나온다거나 그런 형태로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긴 장대 양봉이나 뭐 폭락을 하는 수준의 모습들은 이제 한 2, 3일 정도 뭐 이게 수요일날 그 다음에 목요일날 이렇게 주가 하락하면서 다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뭐라 그럴까요? 뭐 다행이라고 하기 좀 그렇겠고요. 일단은 주가가 내려온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거의 다 만들어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도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매도로 대응하시는 것보다는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기다려주는 게 좋겠죠. 이 두 번째로 나오는 이 기술적 반등 같은 경우가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조금 올라가다 마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이제 그 포지션이 절반 정도까지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8,000원 정도 요 정도 수준까지의 기술적 반등은 예상해 볼 수 있겠고요. 그 정도까지의 어떤 반등 포인트가 추가적으로 더 끌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면 아마도 강하게 밀어올리는 그런 장대 양봉의 형태거나 아니면 갭 상승을 통해서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타날 겁니다.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조금 더 보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밑에서부터 좀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미적거린다든지 아니면은 올라서 시작했다가 내려온다든지 그런 형태의 모습, 그 다음에 거래량이 같이 동반된다든지 이런 모습이 나오면 글쎄요 단기적 기술적 반등 이후에 한계점을 좀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4만원대 이 고점에서 매수하는 분들의 그 반대 매매도 분명히 들어왔을 거고요. 그래서 목요일까지는 주가가 하락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저점을 좀 잡아내고 단기적 반등을 준비하는 그런 과정이 될 것입니다. 매수에 대한 의견을 따로 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매도보다는 2만원 정도 지지선 보시고 홀딩을 하시면서 기술적 반등 기다려보시는 게 훨씬 유리할 거라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 수급적인 동향에서도 뭐 크게 부담될 건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재차 반등하는 모습들 기다려서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렇게 단기 급등 이후에 급락이 한번 나타나게 됐을 때 기술적 반등이 세게 만들어지게 되면 더 많이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기대하시고 좀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동신건설 볼게요. 동신건설은 그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관련된 그런 테마주로 엮여가지고 상한가를 계속 진행했었는데 점상한가가 3번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목요일날 점상한가로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하한가로 전환되면서 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은 형태 그런 모습이 마무리가 됐는데 지금 보시면은 그 하한가 잔량이 98만 주거든요. 상당히 많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추가 하락은 피할 수가 없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뭐 하락 이후에 다시 저점을 받아주는 모습이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추가 하락 무조건 나온다고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 포인트가 일단 3만원 아래쪽으로 진행될 것이다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현재 시점에서는 지지선대가 멀리 있거든요. 갭상승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뭐 그 이재명 그 지사의 고향에 있다는 이유로 동신건설이 상한가 같다 이런 재료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 가지고 지금 주가가 내려가기 시작했다라면은 이 부분이 상당히 부담스러운 내용이 작용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지지선은 지금 2만원 정도 수준인데 단기간에 거기까지 그냥 순식간에 내려버리게 되면 상당히 충격이 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글쎄요.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적 매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매도 잔량도 많고 매도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뭐 월요일날 한 번 더 얻어 맞아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월요일날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올 것인지 근데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뭐 뒤집어 엎는 형태의 그런 반등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매도가 일단은 우르르 떠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점 하한가라든지 팔 수 없는 정도의 어떤 폭락세다라고 된다면 일단은 매도가 안 되는 것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하실 수 있는 대응이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종목은 지금 추가 하락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고요. 지금 점상에서 바로 하한가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점상한가 물량이
풀리는 그 시점에서 매수가 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반대 매매 또 생각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용이라든지 이런 것들 써서 들어왔다라면 상당히 좀 피곤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고점 매수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요거는 전략이 없습니다. 그냥 추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맞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하락이 나오고 나서 저점 잡고 반등이 나가는 모습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만이 대응 전략이 나올 것 같네요. 요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락을 맞아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참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신에 이제 반면에 상한가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신전공이 오늘 상한가를 들어갔습니다. 뭐 쭈삣쭈삣 하다가 빵 차고 올라갔는데 모양이 굉장히 좋죠. 근데 뭐 특별하게 재료는 없습니다. 지금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재료는 없고요. 일단 주가가 뭐 이 준비 과정을 좀 거친 이후에 주가가 빵 하고 튀는 모습이라서 거래량과 함께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서 매수가 강하게 들어갔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런 패턴이라면은요, 뭐 그냥 뭐 테슬라 관련주 뭐 이렇게 접근은 되어 있는 모습이긴 한데, 명신 같은 경우는 떨어졌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 뭐 이렇게 되는 부분이라서, 뭐 물론 이제 화신 같은 종목도 네,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이 좀 있긴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접근하시면 되는데, 요거는 이제 뭐 글쎄요, 화신전공 두 종목이 이제 강하게 올라갔고 또 매수가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또 상한가로 마감을 했잖아요. 잔량도 한번 볼게요. 잔량 보시면 지금 160만 주란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도 월요일날 네, 추가 상승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시청도 많지 않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추가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굉장히 높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출에 대한 어떤 비중은 많지 않습니다. 그 테슬라 쪽에 납품하는 그 관련 부품을 납품 중에 있긴 하더라도 지금 뭐 전체 매출의 그런 포인트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 보여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 좀 보시면 되겠고, 일단은 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대응하실 만한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냥 홀딩 하셔야 되겠죠. 계속 들고 가시고요. 주가가 만약에 변동성을 좀 보인다 라고 한다라면 1700원이 지지선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1700원 위쪽에서 놀고 있다라면 매도하실 필요가 없겠고요. 홀딩. 그리고 신규 조건은 따라 들어가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만 1700원 지지선 보시면서 홀딩 전략을 유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추가 상승은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네. 그 다음에 알체라 볼까요? 알체라도 지금 굉장히 핫한 종목 중에 하나죠. 공모 빵 한 이후에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제 수요일날 한번 내리긴 했었습니다만 바로 목요일날 상한가로 진입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지금 뭐 이제 안면 영상인식 AI 뭐 이래가지고 이제 뉴스가 많이 나오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안면인식 스타트업 기업이다 해가지고 뭐 굉장히 이제 이 부분에서 긍정적인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이제 신규 상장 이후에 빵빵빵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라서 최근에 기대감들을 많이 반영한 것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뭐 업황이라든지 미래 먹거리로서 볼 수 있는 부분에서 긍정적이긴 한데, 아까 전에도 그 명시산업에서 말씀을 좀 드렸듯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왜냐면 매도 물량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신규 상장 이후에는 물량이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을 이제 개인들이 다 받아가지고 올리는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제 그 힘이 떨어지게 되면 더 이상 매수가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 그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물량이 터지면 매도하는 게 일반적인데, 요거는 그냥 오늘 그 목요일날 뉴스가 또 나오기 시작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형태로 좀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테마성, 그 다음에 심리적인 요인들이 작용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렸다라고 볼 수 있어서 추가 상승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뭐 30만 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량이 많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상한가, 점 상한가로 날아간다 이런 식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겠고요. 일단 상승 출발 정도만 하더라도, 아니면 보합에서 출발했다가 상승으로 넘어가더라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종목의 지지선 역할은 어디서 하냐면, 네, 지난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몸통 절반 정도 되는 시점 36,500원, 네, 그 정도 될 것 같아요. 36,500원, 37,000원, 네, 그 정도 수준까지 이제 지지선 보시면 되고요. 그 위쪽에서는 홀딩, 그 아래쪽 내려가게 되면 일단은 물량적인 부분들이 한 번, 그 다음에 또 두 번 이렇게 나오게 되면 부담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래서 37,000원 아래쪽으로는 이제 단기적 매도 포인트로 가져가시는 게 유리할 것 같습니다. 매수에 대한 포지션은요,
글쎄요, 뭐 신규 종목에 대한 관점들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는 것이 일단 유리하긴 한데 꼭 대응을 하고자 하신다라면 37,000원 이상에 지지되는 것을 확인하신 다음에 대응하시는 것이 유리하겠다라고 판단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뭐 점상 이런 것들 기대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뭐 매매에 대한 포인트들을 좀 잘 유리하게 가져가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37,000원이 중요한 가격대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SV 인베스트먼트를 보겠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건너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전기차 핵심 부품사를 3,200억 원에 인수하겠다라고 얘기가 되면서 주가를 빵 치고 올라가면서 상한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사실 이 SV 인베스트먼트 같은 경우는요, 지난 이제 9월 달에도 한번 기어 올라갔다는 표현이 맞을까요? 네, 근데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 코로나 치료제에 관련된 그런 재료를 가지고 상승했다가 지금 계속 그 부분이 약화되면서 주가가 떨어졌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지금 전기차와 관련된 그 자동차 모터 사업 부분을 인수한다 이렇게 되면서 주가가 빵 하고 치고 넘어가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전기차 관련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핫한 내용이기 때문에 뭐 이제 전기차 그러면은 무조건 상승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긴 하는데 지금 이렇게 주가가 상승해 버리게 된다라면은 또 코로나 치료제에서 갑자기 전기차로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 된다. 뭐 일단은 뭐 그 투자 운용사이기 때문에 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그쪽에서 수혜를 받는 것은 당연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은 조금 살펴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자, 지금 잔량을 좀 살펴보면 200만 주예요. 그러면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상한가 마감한 이후에 일단 반등은 치고 나갈 텐데 이 상승이 직전 고점대, 즉 코로나 치료제로 인해서 상승했었던 그 포인트가 8,000원 근처인데요. 그 근처에서 어떻게 분위기를 만들어 갈 것이냐 이 부분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등 이후에 윗골을 달아준다거나 거래가 빵 터지는 음봉이 나오게 된다면 단기적 차익 실현 들어가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급등하고 나서 바로 뭐 문을 닫아준다거나 아니면은 뭐 15% 20%대에서 양봉 마감을 해준다, 갭상승해서 양봉 마감을 해준다 그러면은 매도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일단 뭐 흐름적인 부분이나 기업이 이제 걸치고 있는 그런 재료들이 나쁜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 홀딩하시고요.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규 매수는 따라갈 수 없을 거예요. 200만 주 정도 잔량이라면 일단 갭상승이거든요. 그래서 갭에서 따라 들어가시면 좀 피곤하죠. 그래서 뭐 일단 뭐 내용에 비해서 주가가 너무 뛰는 것 같다는 느낌은 좀 있습니다만 테마를 가지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뭐라 할 수가 없네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홀딩 전략으로 계속 말씀을 드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6종목 말씀을 드렸습니다. 급등 후 급락 종목, 명신산업, 현대바이오, 동신건설에 대한 이야기 해드렸고요. 상한가 종목들, 화신전공과 알체라, SV 인베스트먼트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전기차 종목이 3개나 있습니다. 네, 전기차가 그만큼 핫한 트렌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내일 또 다른 종목들 이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